들어갔네, 제일 먼저. 학습지 펴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진짜 좋더라, 얘들아. 나가서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안타깝구나. 어쨌든 우리는 진도를 나갈게.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사용인데 이거는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림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뭐 물관, 체관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고 여기 물, 이산화탄소, 포도당 산소 이거 보니까 뭐 광합성 과정인 것 같은데 뭘 의미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얘들아 학습지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그림은 그리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아래 광합성 의랑 해보기 이 사이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여기 빈칸. 그러면 볼게요. 일단 광합성을 해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 에너지와 만나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해냅니다. 광합성의 과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포도당이 생성이 된 거잖아요. 이 포도당이 바로 그 양분인데요. 이 양분이 그러니까 만들자마자 바로바로 다 쓰는 게 아니잖아. 그지? 바로바로 다 쓰면은 무슨 하루살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장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해요. 포도당 일부는 입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 호흡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녹말로써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파리에서만 다 이 양분을 가지고 있냐?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씨도 있고 열매도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잎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만든 이 양분을 거기로 이동을 시켜줘야겠지. 이동을 시켜주려면 뭘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녹말은 특징이 있어요. 녹말은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고 다른 양분 형태에 비해서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하기에 용이할까요? 아니면은 비효율적일까? 크기도 크고 물에도 안 녹아. 이동하기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않죠. 좋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일단 쪼개져요. 이렇게 2개짜리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이름이 설탕이에요. 2개짜리가 설탕이고요. 이 설탕이 너네가 생각하는 그 설탕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녹말은 물에 잘 안 녹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설탕은 물에 엄청 잘 녹아요.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물에도 잘 녹고 그 다음에 크기도 비교적 작기 때문에 얘가 이제 관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어떤 관을 타고 이동을 하냐. 여기 보면 체관과 물관이 있어요. 이 체관과 물관은 사람으로 따지면 혈관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근데 이제 이 물관은 딱 봐도 이름만 봐도 뭘 운반할 것 같아? 그치? 물을 운반하겠죠, 얘는. 그 다음에 이 체관은 바로 양분을 이동시키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 설탕이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대답 잘하고 있는데?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낮에는 광합성을 하느라 너무 바쁘단 말이야. 광합성을 하느라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언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밤에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설탕이. 이 밤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체관 달달 그치 달달하죠. 이거를 선생님이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장 써드릴게요. 네, 만들어진 포도당 일부는 잎에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엽록체에 녹말로 잠시 저장되었다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기 좋은 설탕으로 바뀌어서 밤에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게 돼요. 이때 이동하기 좋은 설탕이라는 거는 그 크기도 비교적 작아지고요. 녹말에 비해. 그리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동하기 좋다는 거죠. 네, 다 적으셨죠? 넘어갈게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사용인데 이제 그 밑에 2번을 풀 거예요. 2번을 쓸 거예요. 2번 예시가 4개가 있는데 이거 4개는 써져 있고 설명만 적으면 되죠. 되게 간단하고 상식적인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적었어.
알았어. 앞으로 잠깐 가줄게.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양분에 사용되는 거는 일단 포도당이 호흡을 통해서 뭐를 생성해? 에너지를 생성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획득하는 거예요. 프린트 못한 사람은 그림도 그리세요. 에너지를 획득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명활동을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이 되고요. 호흡을 통해서 얻겠죠. 호흡으로. 포도당이 호흡을 통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끈불끈 힘이 생기고 여기 보면은 호흡 과정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당이랑 산소랑 만나서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식물이 자라는 데 사용되겠죠. 식물의 몸을 구성하고 이제 식물이 생장하는 데 도와주는 거죠. 생장이 이제 키가 크고 굵기가 커는 이런 식물이 자라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림 살짝 가려져도 되죠. 그냥 화분에 이게 좀 많이 자란 식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분이 자라나고 있죠. 이게 바로 생장이에요. 몸을 구성하고 생장을 해주는 그런 데다가 양분을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바로 저장인데요. 저장은 뭐냐면 사용 후에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어디에 저장되냐면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에 저장이 되고요. 어떤 형태로? 다양한 물질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뿌리, 줄기, 씨, 열매 이런 데다 저장이 되는데 다양한 형태인데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 첫 번째 형태 이게 바로 녹말. 이게 녹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게 설탕이에요. 설탕. 약간 다른 모양 두 개가 결합된 거 설탕. 그 다음 세 번째가 포도당.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 그냥 막 꼬여 있는 모습이에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막 여러 개가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의 그 물질입니다. 단백질은 여기 녹말, 설탕, 포도당, 단백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장된 양분의 사용인데 저장된 양분의 사용은 뭐냐면 이 꽃이든 식물이든 뭐 다 원소송을 갑자기 불러 세 번째 거 뭐냐고? 세 번째 거 저장. 이 저장된 양분은 뭐냐면 얘들아 꽃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 약간 계절성이 있잖아요. 뭐 겨울꽃, 봄꽃 아니면은 겨울 열매 그 계절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장을 했다가 못 쓴 거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해에 열매를 피우거나 꽃을 피우거나 씨를 나게 하는 새싹을 돋게 해서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먹이로도 사용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고 있죠. 이것도 식물이잖아. 그래서 얘가 혹은 내가 먹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에도 사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거나 새싹을 돋게 해서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먹이로도 사용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피우고 새싹을 돋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동물의 먹이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뭐냐면 광합성의 의의예요. 광합성이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건데 뭐냐면요. 바로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에게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이라 할 때 꼭 식물만은 아니에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동물이나 사람의 먹이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물에게 생명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아주 이런 중요한 과정인 거죠. 이게 바로 광합성의 의의예요. 거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3번 거의 다 왔네 우리.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볼 건데요. 이거는 학습지에 없고요.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 143페이지에 있어요. 143페이지. 교과서 143페이지를 피면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143페이지. 생장이 이렇게 옆으로도 위로도 이렇게 크는 거야. 사람의 성장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생성, 저장, 사용 과정을 표현하자라는 건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럼 볼게요, 지금부터. 일단 여기 보면 광합성의 과정이랑 호흡의 과정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일단 광합성의 과정은 뭐냐면 광합성의 과정은 물이랑 이 네모칸이 만나서 지금 빛 에너지를 흡수했더니 뭔가가 생성이 된 거죠. 어떤 거? 물이랑 뭐? 네,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빛 에너지를 흡수했더니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이 된 거지. 이게 바로 무엇이야? 광합성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된 이 포도당 있죠? 이 포도당이 이제 녹말로 저장이 되었다가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 물에 잘 녹고 비교적 좀 녹말보다는 작은 어떤 형태? 네, 설탕의 형태로 각 기관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한 설탕은요, 다시 돌아가서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열매에는 주로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모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뭐 여기에 나중에 다음 해에 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태기로 모아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과정을 볼게요. 호흡의 과정은요,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이제 들어가죠. 여기서 만들어진 이 양분이 포도당이 돼요. 포도당. 뿌리가 저렇게 생긴 건 아닌데 뭐 이런 다양하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열매를 나타낸 거고 내가 보기엔 토마토 그린 것 같고 얘는 이제 뿌리에서 자라는 식물들 있잖아. 양파나 감자 막 이런 애들 나타낸 것 같아. 물론 이 토마토랑 감자가 같이 자라진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겠죠. 달린 거랑 이 밑에서 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성된 포도당 양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포도당과 뭐랑 만나서 이번에는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만나서 어떻게 된다? 네, 에너지를 생성을 하죠.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발생한 에너지에다가 또 부속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물과 CO2,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얻는 거죠. 당근 뿌리 생물. 당근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표만 채우면 되는데요. 이제 이 표만 채우면 끝이에요. 광합성 성물의 생성과 이동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양분 합성 먼저 나오는데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무엇? 네,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죠, 엽록체에. 근데 이 녹말로 저장이 되면 이동하기가 매우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분이 이동할 때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어디에? 밤에. 어디에가 아니라 언제? 바쁘지 않은 밤에 채광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보면은 여기서 선생님이 돌발 퀴즈 나갈게요. 잠깐만요. 기습 돌발 퀴즈입니다. 돌발 퀴즈는 역시 구글 클래스룸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나갈게요. 네, 엽록체에 저장된 양분은 이것으로 바뀌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 이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온 돌발 퀴즈 과제 제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도 거기에 모두 나와 있으니 수업이 끝난 후에 후다닥 가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돌발 퀴즈 점수는 수업마다 10점이며 수업의 출첵에도 사용되지만 나중에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엽록체에 저장된 양분은 이것으로 바뀌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돼요. 네, 운반되는 곳은 체관이고요. 시기는 밤이에요. 그래서 뭘로 바뀌는지만 고르면 돼요. 이거 오늘 돌발 퀴즈 했는데 다른 반 좀 틀리더라, 얘들아. 맞춰라, 너네는. 네,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문제 꼭 푸시고요. 광합성 산물의 사용 밑에 이제 요거 마저 채우자. 일단 1번 에너지 획득. 에너지 획득은요. 호흡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식물의 생장에 사용이 되고요. 몸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구성하는 성분이 되어서 생장에 사용이 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3번 광합성 산물의 저장인데요. 사용 후 남은 양분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뿌리, 줄기, 열매, 씨 이렇게 뿌리, 줄기, 열매, 씨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녹말, 그 다음에 설탕,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등의 형태,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 아까 다 했던 내용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적으셨죠? 그럼 이제 지금 바로 가서 돌발 퀴즈 얼른 푸셔서 제출하시고요. 알았어. 지금 얼른 가서 문제 제출하시고요. 이걸로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끝이에요. 선생님은 여기에 잠시 남아있을 테니까 오늘 배운 거에 질문이 있으면 남아서 하고 가세요. 그러면 안녕. 아리스 데카르트? 아, 도 유튜브야? 유튜브 해? 잘 가.